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의 전파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정답부터 찾아보게 되면 2번을 선택해 볼 수가 있고요. 매질의 경도가 클수록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매질의 밀도가 크게 되면 오히려 속도는 감소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속도는 경도에 비례하고 밀도에 반비례한다. 이 내용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주파수와 속도의 관계예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다든지 낮을수록 느리다든지 이게 좀 비례해서 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파수와 속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봐주시면 돼요. 주파수가 고주파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3번 매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전파 속도가 결정되는 것은 매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요. 단단한 성분인지 아니면 물과 같은 성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질의 종류와 관계가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연부 조직의 평균 속도는 1540이에요. 이 값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기준값이기 때문에 1540 기억해 두시고요. 5번 인체에서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혈관이 아니라 보통의 단단한 구조물이죠. 뼈와 관련된 성분들이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파의 감쇄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조합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조금 세모를 표시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음파가 쭉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감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존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매질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거치게 되고 기존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감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감쇄가 일어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직으로 이런 음파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면서 열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이 가장 대표적인 감쇄 과정입니다. 흡수가 포함되어 있는 1번과 2번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음파가 여러 가지 과정으로 산란되는 것 또한 감쇄한 과정이고요. 또한 갔다가 되돌아오는 다시 반대쪽으로 되돌아오는 반사 과정 또한 감쇄의 한 과정이에요. 다음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있는 매질의 굴곡진 부분을 만나게 되면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음파가 이런 식으로 방향의 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감쇄의 한 조합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 1번과 2번 모두 정답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해설에서는 1번을 정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른 교재에서는 굴절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1번과 2번 모두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저는 1번과 2번 모두 정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시다 보면은 조금 잘못된 내용들, 좀 애매한 부분들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애매한 문제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 또 경험 삼아서 문제풀이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궁 초음파 검사 시에 방광 내 소변을 채워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궁 내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는 탐촉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방광 내 소변을 채우지 않기 위해서는 자궁 쪽으로 질 쪽으로 직접 삽입을 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긴 형태의 탐촉자를 사용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질 쪽을 거쳐서 검사가 진행돼야 돼서 5번에 있는 경질용 탐촉자 트랜스바자이널 프로브를 사용해서 검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탐촉자 같은 경우는 근접한 상태에서 영상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주파수, 고주파수를 사용해서 검사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인체에 직접 삽입을 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돼서 콘돔이라든지 이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전처치를 사용한 다음에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탐촉자의 구성에서 축방향 분해능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축방향 분해능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 나오게 되면 탐촉자의 구성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백킹 레이어 또는 댐핑 레이어, 흡입층을 정답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관되는 키워드가 있어서 따로 깊게 이해하시기보다는 관련되는 키워드만 암기한 다음에 바로바로 정답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의 에코 양상에 관한 용어 중에서 고에코에 대한 표현으로 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있는 에코프리하다와 어네코익하다는 표현은 같은 내용이에요. 물과 같이 내부 에코가 없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두 가지 표현, 무에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소는 동등하다는 표현이고요. 하이포에코익하다는 표현은 기준값에 비해서 어둡게 보여지는 저에코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5번에 있는 에코제닉하다가
여기는 문제에 부합하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에코제닉하다 또는 하이퍼 에코익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도플러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출력 도플러, 여기서는 이제 파워 도플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파워 도플러는 혈류의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파워 도플러는 방향성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두 번째, 도플러의 입사 각도는 70도 이상에서 오차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검사할 때는 30도에서 60도 미만으로 각도를 유지해 가면서 검사하는 게 중요해요. 3번 스펙트럴 도플러는 혈류의 속도와 방향을 알 수 있다. 정답 3번이에요. 스펙트럴 도플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일정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도플러 기법인데요. 기준값을 통해서 위쪽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탐촉자로 다가오는 혈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스펙트럼은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탐촉자로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 혈류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을 보게 되면 여기 속도값이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속도값을 가지고 있는지도 스펙트럴 도플러를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펄스파 도플러는 매우 빠른 속도의 혈류 검출이 용이하다. 이거는 펄스파가 아니라 연속파와 관련된 특징이에요. 5번 색 도플러는 출력 도플러에 비해서 미세 혈류 검출이 용이하다. 반대로 표현되어졌죠. 출력 도플러가 색 도플러에 비해서 미세한 혈류 검출이 용이합니다.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성인의 간, 쓸개관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전처치로 금식이 불필요하다. 간과 쓸개관 주변에는 위장이라든지 십이지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처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2번 볼록형 탐촉자 검사가 용이하다. 정답 2번이네요. 기본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숨을 뱉은 상태가 아니라 최대한 들여 마신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돼요. 5번 투과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7.5MHz 이상의 고주파수가 아니라 저주파수를 사용해야겠죠. 정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자궁 및 난소 초음파 검사에 대한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경복부 초음파는 공복을 요한다. 보통 이제 자궁과 난소 쪽을 보는 과정에서는 방광에 소변만 가득 채워주면 되거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복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2번 경복부 검사는 방광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검사해야 되고요. 경질 검사, 이거는 복부 쪽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질 쪽으로 탐촉자를 삽입해서 검사하는 검사 방법이라서 방광을 음양착오하지 않고 소변을 비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4번 경질 검사는 관장과 관계없죠. 질 쪽으로 삽입을 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관장과는 관계없고, 이 관장과 관계가 되는 것은 보통 렉탈 초음파, 전립선을 보는데 직장 쪽으로 삽입해서 검사할 때는 관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질 초음파는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5번 경질 검사는 7.5MHz 이상의 고주파수가 유용하다. 정답 5번 선택할 수 있겠네요. 다음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갑상선은 전처치할 필요가 없고요. 볼록형이 아니라 직선형 탐촉자를 검사하게 됩니다. 또한 직선형 탐촉자 중에서도 고주파수를 사용해서 평가하게 돼요. 갑상선의 위치 자체가 목 주변에 피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고주파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다음에 표층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겔패드가 유용하다. 정답 4번이네요. 5번 표재성 장기이므로 탄성 초음파는 적용할 수 없다. 갑상선 검사 진행할 때 탄성 초음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위에도 유방 초음파를 검사할 때도 탄성 초음파를 사용해서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평가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 탄성 초음파 같은 경우는 조직의 탄성도, 소프트한 구조물인지 하드한 구조물인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양성 구조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프트한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지고, 악성 구조물 같은 경우는 단단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탄성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물어봐서 정답 4번 선택할 수 있겠고요.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구조물이 초음파 젤피드인데요. 이렇게 슈퍼피셜한 구조물들, 피부와 근접한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탐촉자 가까운 곳에서 데드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의 화질이 떨어지는 구역들이 탐촉자에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피부에 가까운 곳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젤패드를 사용해서 보다 명확한 영상을 얻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젤패드에 관련된 영상과 함께 기본적인 개념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에서 임신 4주에서 7주 사이에
태령을 측정하는 부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에 있는 태낭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산부인과 초음파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내용이 많이 있어서 따로 초음파 특강 카테고리에 있는 산부인과 영상 부분 참고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교시 실기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영상이 주어져 있고요. 영상과 같은 간 초음파 영상을 얻기 위한 스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간 초음파 스캔 방법에 대해서도 특강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에 있는 오른 갈비 스캔. 인터코스탈 스캔을 진행했을 때 이러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쪽에는 간 구조물이 보여지고 있고 내부에 포탈벤이 있으면서도 GB의 일부분, 쓸개의 일부분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 형태와 같은 콩팥의 기형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신장이 위치하게 되고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보통 신장에서 발생되는 정상적인 해부학적 변이 중에 하나인데요. 정답은 4번에 있는 낙타봉 콩팥을 정답으로 보시면 돼요. 낙타의 혹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워낙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과 함께 낙타봉 콩팥이라는 점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B 부분에 해당되는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이 영상 자체는 직장으로 탐촉자를 삽입해서 얻게 된 영상인데요. 그래서 경직장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 주변에 있는 해부학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B번에 해당되는 장기는 정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A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관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경직장 초음파로 얻은 이미지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직장 주변으로 해서 양쪽 옆에 있는 구조물은 정낭이고 그 위쪽에 관 형태로 보여지는 형태가 정관이라고 분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B에 해당되는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봤기 때문에 3번에 있는 정낭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게 되면 이쪽에 탐촉자를 삽입을 해서 평가하게 되겠고요. 렉툼이 있게 되고 렉툼 위쪽에 양옆으로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이 있다면은 세미랄 베지클, 정낭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 쪽에 가까이 위치한 구조물이 세미랄 베지클 정낭이고요. 이 정낭 위쪽에 가느다랗게 보여지는 이러한 구조물이 보여진다면 이러한 형태가 바로 정관과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영상 주어져 있고요. 영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봤을 때는 간 초음파 중에서도 내부에 컬러 도플러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컬러 도플러 내부에 흘러가는 혈류의 흐름을 스펙트럼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 간의 파워 도플러가 아니라 두 가지 색깔로 표현되어 있어서 칼라 도플러 영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자의 색 도플러는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다음 혈류의 방향과 속도를 알 수 있다. 정답 3번 선택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스펙트럼은 탐촉자로 다가오는 혈류고요. 반대편에 있는 부분들은 탐촉자에서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혈류의 방향과 위쪽에 있는 속도값이 표시되어져 있는데 속도값 또한 혈류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쪽에 보시게 되면 혈류의 속도값이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해당 기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4번 보기 보시게 되면 탐촉자로 다가오는 혈류는 파란색이 아니라 여기 있는 칼라바를 보게 되면 탐촉자로 다가오는 쪽이거든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파란색은 틀린 보기예요. 5번 반접 인공물 에일리어싱 아티팩트는 현재 영상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일리어싱 영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스펙트럼의 일부가 잘려져 있게 되고 이 반대편에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반대편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들이 영상에서 보여지게 돼요.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5번은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 A에서 D까지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은 단단한 성분 때문에 발생되는 뒤쪽에 후방 음영이 동반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에 있는 후방 음영을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5번에 있는 후방 음영 증강, 여기까지는 글자가 비슷해서 끝까지 보지 않고 5번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볼 때는 한글도 중요하지만
영어 표현까지 같이 공부하셔가지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정답을 선택하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